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만 오는 분이 아니시죠? 네. 언제든 주요 재판이 열리면 오밤중의 뉴스와 함께 해주는 우리 젊은 기자, 기자계의 샛별, 네, 강주호 기자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자계의 샛별 맞죠?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주 목요일, 매주 화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예.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재판보다 많은 친구들이 재판보다 다른 데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제 친구들도 제 주변에 보수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 친구들도 국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 그 친구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건 타협인데 타협이 안 되는 걸 처음 알았다고. 타협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타협이 안 되는 개헌 같은 건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 타협인데 타협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도 요번에 느꼈습니다. 확실하게. 그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좀 제가 가끔 지금의 상황이 97년 상황, 1997년 상황하고 참 닮았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가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그때 그 법률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판사.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일으켰던 그 센세이션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법률가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나도 그때 그런 생각했었으니까. 예.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닮아 있다. 그때 판사였다면 지금 검사. 근데 막상 앉혀놓고 보니까 별새끼가 아니더라. 아니, 오히려 속빈 강정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률가에 대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내려놨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선망이 있죠. 그렇죠. 예. 왠지 좀 좋게 보는 왠지 잘할 것 같고. 예. 그런 희한한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참 윤석열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좋은 이미지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 윤석열 명언 중에 명언은 기억 안 나는데 윤석열 나이 만들어준 거 하나 좋습니다. 아니 왜 윤석열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아, 조직에 충성한다. 그 말 있잖아요. 예, 참 이렇게 그럴싸한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한 말을 97년 이회창 씨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검사보다는 깡패 느낌이 드는데요. 이회창은 그에 비하면은 그 판사보다는 알고 봤더니 샌님이더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샌님이었다. 이게 밝혀졌었어요. 또는 그때 이회창 씨가 대쪽이었어요. 대쪽. 대쪽? 대쪽 같은 판사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국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날부터 임무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국무총리도 장관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그때부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국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막 자기가 그냥 그날부터 그냥 임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설이라고 불러요. 설이요? 대신한다. 서무대리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예. 위헌인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처음 일깨워준 사람이 사실은 이회창이었어요. 국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내가 무슨 국무총리냐. 국회 동의하면은 그때 말씀드리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냐고. 신선한 거야 그냥 막.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눈길을 끌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속빈 강정이었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랑. 근데 차라리 속빈 강정은 낫지. 윤석열은 이게 뭐냐고. 깡패 아니야.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은 윤석열이 전쟁 일으킬 것 같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 전쟁 일으키면 제일 피해를 볼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젊은 친구들.
주변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네 주변에 군대 안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대호랑 저한테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유명한가 봐라고 했습니다. 미안한데 3일차였어. 3일차에 갈 거였어. 내가 2일차, 3일차. 3일차. 그래도 참. 이게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재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렸었죠. 예,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 열렸고요. 증인은 또 유동규가 나왔습니다. 또 유동규예요? 또 유동규입니다. 아, 되게 오래 끄네요. 지금 한 8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까? 아직도 꽤나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앞으로 한 재판 한 2번, 1번, 2번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아, 그렇죠. 예. 오늘 그러면 조금 진전이 많이 됐으면 좀 여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오늘은 사실 그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별 큰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검사 측에서 이제 재판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유동규한테 당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유동규한테? 검사가 유동규한테. 요새 검사하고 유동규하고 안 친나 보네? 좀 안 친한가 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던가요? 검사입니다. 증인 원활하게 증언할 수 있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유동규 증인 피고인 불출석 시 증인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검사가 이러한 부분 대응할 테니까 가급적으로 증언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뭐 검사가 할 말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가 안 오면 나 증언 안 해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증언해라. 그렇죠. 뭐 그와 관련된 필요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검사가 대응할 테니까 니는 그냥 증언이나 좀 해. 그냥 해라고 얘기를 깽판 한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또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정상인데. 비리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지만 단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 측에서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일반인은 휠체어를 타고 서더라도 재판 받으러 나온다. 안 그러면 구속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인의 재판이 하루 그 일반인한테 5건씩 그렇게 그 사건을 물리지는 않죠. 그렇죠. 예. 아니 어느 일반인이 5건, 6건씩 이렇게 기소를 당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하면 하나로 몰아주지. 그렇죠. 그 일반인 하는데 그러는 유동규 일반인은 왜 받던 대장동 본류 재판은 안 받고 계신가? 네. 대장동 본류 재판은 지금 완전 스톱이 돼 있어요. 그래요? 열리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장동 본류 재판은 어쩌고 왜 자꾸 남의 재판을 가지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유동규가 이런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 얼마 남았죠?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남았죠? 하니까 판사가 18시 30분 동안 진행돼서 8시간 30분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증언 시간이. 그러니까 피고인 저번에 빠졌으니까 6시간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했잖아요. 지금 그때 계엄이었어요. 계엄. 그러니까 안족되는 건 맞아. 그때 이재명 대표 계엄 때문에. 계엄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그거 그렇죠. 대피를 한다고 그래서 했더니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서 변론 시간 줄이라 그렇죠. 구했다는 거예요. 예. 본인은 전날에 그 보수 유튜브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아침에 안 나왔잖아요. 불출석했잖아요. 30분 전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는 자기 유튜브에서 계엄 지지한다고 쌩날 속이 시원하다 그랬어. 그거 명백한 내란 선동이에요. 내란 선동의 내란 고무 찬양이거든요. 이거는 유동규 처벌 받아야겠네. 저는 그런 분들 다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난 놀랬던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란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진짜 보수 유튜버라고 하기도 싫어요. 극우 유튜버들 보니까 계엄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나 진짜 저는 상식선이 아니잖아 이거는. 네.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만 해도 상식이 없는 거지. 지가 개헌 찬성하고 개헌 적극 지지하고 속이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판에 어디서 야 진짜 아무튼 참 열받는데 예. 그렇죠. 결국 그러면 오늘 유동규가 재판을 또 중단시켰다라는 의미인가요? 예, 오늘도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 재판을 중단시켰고요. 이게 어떻게 중단을 시켰냐면 이런 식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재명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럼 피고인 불출석 의사를 내비치면 열지를 말까요? 그러니까 재판 열지 말까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동규가 아니 저는 그래도 재판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은 열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 오면은 증언 못한 아니 재판을 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판사님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수 있는 왜냐면 요즘 계엄 때문에 바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기일을 밀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동규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재판은 여는데 나는 증언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네. 이재명 대표가 계엄 정국에서 부각이 되어가지고 향후 대권을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 내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를 막겠다. 이런 태도이네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서 유동규의 진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재명을 괴롭히려고 잘 안 되게 하려고 회방을 놓겠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면 무슨 거짓말을 못해. 그렇죠. 네. 근데 오전에는 그러면 진술을 했던 것 같은데 오전에는 무슨 얘기 했었나요? 오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겪은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부 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리스크가 커지니까 전부 다 지면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을 같이 하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때 민간 개발업 하라고 막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민간 개발업자들이 예, 개발할 수 있게 그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예. LH 이런 거 못하게 LH도 좀 빠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민간 개발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국민의힘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에서 거의 대부분 성남시의 시의원은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민간 개발 하려고 했을 때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공 개발을 못 하고 민간 개발을 쪽으로 돌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남시장 이 김대엽 시장, 이대엽 시장인가? 하여튼 하여튼 아니 김병량 시장이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성남시에 계속된 시장들이 그 대장동 문제나 정자동 개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 줄줄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이대엽 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를 모라토리움으로 몰고 가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모라토리움에 빠져 있는 성남시를 되살린 게 사실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이 분당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이 옛날에 성남이 아니잖아요. 분당을 품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망해가는 성남시를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뜨아하네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예. 이거를 이제 하여튼 뭐 계속 들어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제 박영일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제 183회 성남 도시개발위원회 제 3차 회의록을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은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얼마나 큰 이익을 남기던 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랬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대장동 재판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냈는데 이재명 너 왜 5천억밖에 못 그렇죠. 벌어왔어? 너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보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공영개발을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이 공영개발 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사건이 이 대장동 재판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얘기들 좀 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유동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당시 대장동 개발,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뭐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협의가 가능했고 우리는 일공당 공원화가 목표였고 뭐 주민들은 환지 방식을 계속 원했었다.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원했었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수용 방식을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했는데 예. 본인은 이제 환지 방식을 얘기를 했다. 근데 내가 왜 환지 방식을 얘기했겠냐? 이재명이 말로는 수용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재명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환지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환지 방식을 찬성을 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환지 방식하고 이 수용 방식은 완전히 내용이 틀린 거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수용인데 실제로는 환지 이런 거는 사실 잘 힘들어요. 그게 분간이 이게 환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에 땅 가진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 가진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환지인 거예요. 예.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 도시 개발을 하려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면은 그 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절반을 반띵을 해요. 그래서 반은 돌려주고 반은 그 시행자,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공공용지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얻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환지 방식은 주로 업자들이나 또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공공 개발하시는 분들은 환지 방식을 절대로 안 써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 토호들이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쓰지 않고 또 그 공공기관이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주로 수용 방식을 많이 써요. 그 실제로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뭔가 진행됐다면 조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주민들이 원래 환지 방식 원래 일반적으로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남욱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땅 주변 땅 80%를 그렇죠.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재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환지 방식이 그 20%의 주민을 위한 개발 방식이냐? 사실은 아니면 다 남욱을 위한 거예요. 남욱. 80%를 가지고 있는 남욱을 위한 그런 정책이냐? 이거를 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욱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사실 못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기도 했었어요.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괜히 수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시 이미 남욱을 비롯한 이 업자들이 전체 토지의 7~80%를 이미 장악을 한 상태였고 그러기 위해서 얘들이 뭐가 필요했느냐? 부산저축은행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빼돌린 그 대출금 가지고 대장동 땅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게 70%, 80% 됐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장동 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대장동 업자 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 환지 방식을 주장했던 거고 이거지. 이재명 대표는 수용 방식을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유동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대장동 업자 측에서 먼저 이제 딜을 건 거죠. 이제 유동규가 먼저 딜을 걸어서 뭐 민간 같이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환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익의 50%랑 공원 이거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수용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용 방식을 할 때 문제는 맨 처음에 받았었던 게 1공원 단지밖에 못 받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말이 근데 이걸 유동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지도 그럼 그러니까 인정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유동규의 말이 앞뒤가 계속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자들이 이제 지를 찾아오게 만들어. 그럼 이 사람은 헛소리를 막 해.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기자들이 그걸 랭큼 받아 쓰고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 하려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유동규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아니 그 환지 방식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환지 방식으로 하고 이익의 50%를 성남시한테 준다. 그렇죠. 그리고 1공단 그 공원화 사업도 그 업자들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결정이 돼 버린 거니까 할 거예요. 근데 이익이 50%라 그러죠? 자, 근데 이익이 50%를 그러면 누가 정합니까? 업자들이 정하는 업자들이 정하죠.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이익이 적은 것처럼 만들어요. 보면은 저기 그 정경학 녹취록에서 보면 계속해서 서로가 막 비용 부풀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막 이렇게 비용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 모습이 똑같이 벌어져서 공공기관의 비용을 다 전가하는 그런 형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전혀 공공기관이 못 갖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도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1공단 공원화 사업밖에 못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용 방식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막 열번을 토하면서 그나마 1공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정도밖에 못 받았었고 내가 나서 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만들어냈고 그리고 임대주택 굳이 내가 받아왔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이익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웃기는 게 잘한 거는 지가 잘한 거고 그렇죠. 잘 안 된 건 이재명 탓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요번 재판에서는 얘기 안 나왔는데 그 전 재판 얘기 들어보면 항상 이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다른 거 전혀 상관없었고 무조건 1공단 공원만 만들었으면 된다. 자기가 선거 나가기 전에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손해를 본 게 있다면 그 손해 본 건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유는 그래놓고서는 이익은 또 유동규 때문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금의 그러니까 그 이외의 이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 왜? 공원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나머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거는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업자들이랑 얘기해서 받아왔다라는 거죠. 받아왔으면 됐지 뭐 그거 저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유동규는. 지금 얘가 웃기는 게 문제는 지금 유동규의 행위는 곧바로 이재명의 행위다라고 해서 이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유동규가 받은 돈은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라고 해서 이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유동규와 이재명을 바로 연결을 못 시키니까 일단 급하니까 배임으로 가자라고 이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즉 여기 기본 전제는 유동규가 한 거는 다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을 본 것도 유동규 지가 한 거, 이익을 보게 된 것도 유동규가 지가 했지만 사실 이재명이 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는 다 이재명 때문에 받은 거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워 놓고서 뭐 지가 지가 잘했다 싶은 건 다 지가 잘나서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둘 다 지가 한 행위인데. 그리고 김용 재판 이런 거 보더라도 변호사 측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실질적인 대장동의 회장은 유동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조수시가 이재명 거겠냐고요. 유동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는 이제 지가 한 거야. 다 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성과가 있는 건 다 지 성과고 실패가 있었고 안 좋은 건 다 이재명 것이다라고 턱벌 씌우는 건데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이재명한테 그 이익이든 손해든 다 이재명의 그 책임으로 귀결시킬 것인가 무엇이든 간에 유동규의 책임으로 귀결시킬 것인가 이걸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유동규 책임, 이건 이재명 책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동규는 지금 지가 성과는 다 유동규가 잘나서 잘못된 건 다 이재명이 나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재판의 전제가 다시 말합니다만 유동규가 한 짓은 이재명이 한 짓이다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뭐 유동규 얘기 들어보면 뭐 자기 본인은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사익을 추구한 사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1공단 공원화 사업의 사익인가? 그럼 명백한 공익인데?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답답해. 근데 앞뒤가 한마디로 하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참 유동규 말을 반박을 일일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유동규가 용산 참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좀 그 얘기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용산 참사 얘기를 이렇게 막 한 것 같은데 용산 참사 얘기는 왜 꺼낸 거예요?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용산 참사 사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밀어붙여서 용산 참사가 일어났는데 대장동도 똑같다. 나는 이재명 말만 따랐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 말 다 하셨어요.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인 거 아세요? 소유주들이 다 정리돼서 나갔어요. 결국 보상금 문제잖아요. 라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나요? 계급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지. 아니라 사람들을 나눠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당연히 우리도 사람의 계급을 나누면 안 되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다른 거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상이 다른 겁니다. 보상금도 다르고 보상금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느냐도 다르고 맞습니다.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용산 참사랑 대장동 사업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남은 서울시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성남시다 뭐 이런 건 거죠. 1대1 비교를 하면서. 그 대장동 사업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밀어붙였죠. 그리고 예. 되게 좀 당황스러운 건데 그 용산 당시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물산에서 했어요. 그 여기는 삼성 같은 데가 없잖아. 그렇죠. 뭐 갖다 희한한 거 갖다 붙여. 그리고 삼성에서 진행을 다 맡아 놓으면 다 준비를 해두면 서울시가 와서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정리에 과잉된 경찰력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건덕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비교인데 뭐 다르면 다르다, 같으면 같다라고 얘기한 거를 사람을 차별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억지, 요즘 말로는 억가라고 합니다. 억가인 거죠, 억가.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유동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약간 불리한 이야기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용산 참사랑 대장동이랑 완전 다르고 이미 변호사도 캐치해서 바로 반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거짓말이. 예. 그러니까 용산 참사를 거들먹거렸다는 거는 어그로를 끌겠다. 그래서 언론에 한 줄 더 나가고 싶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기사 제목 쓰기 되게 좀 좋잖아요. 용산 참사랑 대장동 엮어서 쓰는 게. 오늘은 이제 기자님들이 얼마 안 나오셨거든요. 제가 한 2명, 3명밖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이 용산 참사랑 대장동 엮어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누구라도 뭐 쓰기는 썼겠네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는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특히 그렇죠. 지금 기자들 용산 참사 내용을 잘 모르거든. 그렇죠. 이게 벌써 용산 참사가 이게 10년 전 얘기 아닙니까? 12년 전 얘기되다 보니까 그 당시를 잘 모르는 기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정말 비슷한가 보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확인 안 해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그 법조 기자분들이 대부분이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 보여요. 이 현장에 나가는 법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선배님 말씀처럼 용산 참사의 내용 잘 모를 겁니다. 저도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참사 우리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불타는 걸 봤어.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사실 이번 계엄령도 예. 놀라웠지만 저는 용산 참사가 처음 놀라웠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1년 만에 터진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안함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야 계엄령이라면 이럴 때 계엄령인 거야? 이럴 때 터진 게 계엄령인 거야? 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던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유동규는 그걸 그래서 갖다 붙인 거죠. 그런 걸 노리고.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죠. 이게 억가라고 하죠. 예, 억가. 딱 억가죠. 억가야, 억가. 억가 당했습니다. 네, 참. 참. 오늘 같은 날은 안 갈 수도 없고 막상 그렇죠. 가면은 또 참 시간 낭비했다 이런 느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내용을 뭐 세 줄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이제 유동규 다독였던 내용 하나, 그리고 용산 참사 관련된 내용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이재명 없으면 증언 안 할 거예요. 이게 내용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유동규한테 또 언제까지 재판이 끌려 다녀야 되나. 예. 오죽했으면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네요. 다음 재판은 언제쯤 있나요?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조국 대표 송곳 날입니다. 대법원. 저 너무 좀 긴장돼요. 그날은 참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목요일날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불안하네요. 저도 그날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목요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분